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리지연의 행적도 추적해봤습니다. 그가 처음 포착된 곳은 베트남의 하노이. 2016년 12월, 리지현은 도한티 흐엉을 베트남에서 스카우팅한 공작원입니다. 범행 3개월 전, 하노이의 한 술집에서 첫 접선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리지현. 바로 흐엉이었습니다. 베트남어가 능통한 리지현은 흐엉에게 미스터 Y라고 속였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한 리지현. 흐엉은 싫지 않은 듯 받아들였습니다. She is just a friend. They want to do video prank. She is an actor. She don't know what is their intention. She thought she is working for them. Because every time she do acting, they pay. 리얼리티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배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흐엉. 북한 공작원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한 겁니다. 베트남에 나와 있던 북한 대사관 이제 외교관의 아들도 인입이 됐고요. 아마 베트남 여성을 섭외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현지에서 공작원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지에서 몇 년 동안 관계를 가졌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지인을 포섭하기는 좋았다고 보고요. 흐엉과 함께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던 아이샤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마사지사였습니다. 그녀는 흐엉보다 한 달 늦은 2017년 1월에 포섭됐습니다. 쌍둥이 빌딩 인근에서 리지우에게 몰래카메라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샤가 직접 찍은 영상. 약품을 바르는 예행 연습은 최소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해외 몰래카메라라고 그럴듯하게 속이기 위해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그 쌍둥이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도 나타나고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예행 연습을 했고. 말레이시아에 차려졌던 북한 공작원의 작전 본부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2017년 1월, 김정남의 방문일이 다가오자 이 콘도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입국한 리정철과의 집과는 불과 3km 떨어진 거리. 보안이 철저한 데다 내부에 식당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고급 콘도였습니다. 책장을 손으로 밀면 비밀 공간까지 나타납니다. 북한 공작원 리재남, 홍송아, 리지연, 오종길이 이곳에서 약 2주간 생활했습니다. 용의자들이 풀려나면서 사실상 사건은 종결됐지만 여러 범행 정황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is is a political assassination undertaken by North Korea. Told the IO, when IO came to court to give evidence, we cross-examined him and we say that the girls have no motive. Yeah, I'm very happy. I love Mostar. Yeah. 다음 타깃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일까? 김정남이 사망한 후 김한솔은 자유조선의 보호 아래 자취를 감춘 상태. 북한에서 보면 다 백도 혈통이죠. 김정남이도 백도 혈통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자기는 친을 주겠잖아요. 아마 본인들로서는 김정은의 다음 이제 암살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단히 불안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는지. 과연 김한솔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진은 작은 단서라도 잡기 위해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일가의 흔적들. 친한 애들한테 당한 것 같아요. 밤늦게 이제부터는 연락이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많이 울었지.
교민들과 K-팝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 보러 다닐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언제나 자신의 신변 노출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 내지는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같이 어울릴 때는 늘 항상 불안해하고 오래 같이 있지 못하고. 1년 학비만 4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건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둔 김정남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차례 이사를 다닌 이유도 자녀들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하던 아버지와는 달리 김한솔은 과감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백두혈통 김한솔, 김정남에 이어 김정은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김한솔의 존재는 그 일반인들보다 외교관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김정일의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김정남을 이제 숙청하거나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하면 그 김한솔도 같은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정은 타도를 외치는 자유조선. 김한솔의 스타성과 상징성만으로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솔은 세계에서 다 알아요,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일을 도모할 때 앞장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탈북민 한 명을 구출하는 것보다 김한솔 한 명을 구출하는 게 천리만 민방위대를 선전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정남에게 망명 정부의 수장이 돼달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던 자유조선. 김한솔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을까? 김한솔을 자유조선의 그 대표로 내세우기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 그런다면 이 사람들 목표 자체가 3대 세습 정권의 종식을 얘기하는데 김한솔을 내세우게 되면 4대 세습 정권이 되기 때문에 김한솔이 완전한 그 자유조선의 대표는 부적절하고. 하지만 망명 정부를 이끌 만한 인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김한솔이가 앞에 나설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생명이 위협해서 절대로 밖에 안 나선다. 그건 지금 생각이지만 그때 가서 상황이 김한솔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했을 수 있는 역할을 김한솔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